물분을 토하시는데 사고는 저 국내 수집에서 다 쳐놓고 왜 우리 수사 쪽에다가 덤터기를 씌우냐 뭐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법안이 주요하게 한 4개가 나왔고 국정원안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 야당 의원님하고도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뭐 틈난 대로 얘기하는데 대외안보정보원이 뭐냐 무슨 뭐 서비스하는 것 같다. 아예 통일 전략부로 바꾸자. 그래 통전부로 하자. 뭐 이렇게 좀 센 이름으로 가자. 농담도 하고 그래요. 예, 국익엔 좌우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요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 그래서 대통령에게 다른 부처를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나 기관들이 무서워하고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연히 그 정보의 유일하고 최종 소비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원장이 들고 가지고 칭찬 받으려면은 그 입안의 혀처럼 대통령이 궁금해할 거, 듣기 좋은 얘기 그런 것만 생산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좀 리모트하게 중간에 범퍼를 하나 넣는 게 어떠냐. 아까 우리 석주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뭐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은 국가정보위도 있고 정보관도 있고 뭐 중간에 최고 권력자와의 사이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도입해야 예. 국정원장이 독대로 인한 정보 왜곡, 그 다음에 또 정보의 정치화, 또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그걸로서 상당히 반감될 거 아닌가.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하자 하는 욕구가 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윤덕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정치적 중립의 달성 여부는 원장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보십시오. 군사 정부가 끝나고 개발 독재 시대가 끝나면서 이 정보기관에 정말 순환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부가 계속 가니까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뭐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왔으면 됐죠. 근데 앞으로는 정권이 어디로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권 한 2, 3년 차 되면은 어디가 유리할까? 보고 줄 서가지고 누가 그러면 유력한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정보를 수집 안 하고 자기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앉았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유력한 쪽에다가 이제 딱 찍습니다. 그러면 누구 통한다? 거기다 정보장사예요.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또 오다 내려오죠. 그 수행합니다. 하다가 터지면은 저런 댓글 사건 같은 것이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은 나라가 알아주고 조직이 알아줘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 마스터가 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상은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성질을 못해. 그에 비해서 줄대고 살살거리고 막 저 정치 공작하고 또 유력 후배에게 저 정보 갖다 주는 사람 정권 딱 바뀌면은 옛날 월남 폐망 후에 배뚜껑 쳐들어온 것처럼 쫙 들어오잖아요. 그날로. 완장 차고 영포 그랬고 요번에 초명화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 이건 바로 원장의 요건을 법정화하고 원장의 임기를 저는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이라도 더 길게 해야 된다. 더 길게 해서 그리고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 5년이면 6년. 그래 대통령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이건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태 회장님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FBI 국장이 코미 국장이 10년 임기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다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서 해고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인데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 위기에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을 우습게 알고 한번 해고했던 것이 자기한테 불똥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년이나 6년 뭐 그게 어려우면 지금 저는 3년이라도 우선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 김계동 교수님 제1페이지에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는 정책 결정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정보 분석 보고서다. 예. CIA가 분석합니까? 예. 분석. 저는 분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석합니다. 합니까? 예. 그 분석관 학교도 있습니다. CIA 내. 정보기관은 말이죠. 예. 책상 물림으로 앉아가지고 글 잘 쓰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우리가 첩보 영화 보면은 스파이가 그 책상에 앉아서 자판 치고 있어요? 오퍼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오퍼레이션 하면은 사장이 돼. 그리고 분석을 하면은 이게 또 대통령 직속기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계속 망을 돌리고 안테나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원장이 안 깨질까? 대통령이 좋아할까? 분석 기능을 분리해내고 중간에 범퍼를 끼우면 순수 정보만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CIA에서는 이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편향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A팀, B팀 만들어갖고 한 이슈에 대해서 레드팀 만들어가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저는 다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정원은 분석 때문에 망했다. 분석 때문에 사탕 발림 때문에 망했다. 근데요, 정보란 게 기자 수준보다 못해요. 그거 가지고 기사 오피니언에 쓰는 거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기조실장님, 지금 무선 감청 합법적으로 못하죠? 그 핸드폰 감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법적으로 지금 영장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법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통신사업법상에 모든 통신의 한 90%가 지금 유선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 못하고 제대로 정보 수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윤덕 단장님, 시간이 미안합니다. 여기 94쪽에 보면은 케이스를 하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정원 말고 할 수 있겠냐. 예, 싱가포르 가지고 북한동하고. 네네. 네. 그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국정원이 해내고 체포 및 조서 약속만 경찰에 맡기는 건 안 돼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대상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이런 것은 체포를 한다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조서는 수사관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조서 쓰고 증거 서류가 첨부로 붙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수사를 해왔던 수사관이 해야지 이 타이핑 친다든가 그 정도로 간단히 그것만 떼어서 가면 있을 수가 없고 출처 보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김상겸 교수님한테 질문 한 드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주장했던 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게 위험하다. 독대 보고하는 거가 위험하다. 또 원장의 자격 요건을 둬야 된다.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낫겠다.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기관 본연의 자세를 잃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문제되는 결국은 국가 권력기관이 그 권한을 갖다가 오남용하는 건데 결국 정치적으로 오남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더라도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고 국회가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년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보다 많다면은 대통령의 좌우될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 국정원의 어떤
어떤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도 전부 다 육녀입니다. 예. 그건 뭐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네.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그런 어떤 법률상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무성감청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거 문민정부 때 미림팀이라고 불법 도감청 조직이 국정원 내에 있었죠. 그래서 그 국내에 뭐 정치인 또 고위 관료, 경제인 등 연예인까지 전부 다 불법 감청을 하고 그걸로 약점을 잡고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그게 세상에 밝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에 그 무성감청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터부시가 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불법 감청을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관이 발부한 합헌적인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대공수사라든가 대공수사 특히 혹은 기술 유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처럼 거의 대부분의 통신을 휴대폰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수 실장님. 예.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건에 관해서 이제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북한에서 직파됐거나 혹은 북한과 관련된 대북과 연계된 그런 간첩, 내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압도적 정보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인발부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거는 국정원이 끼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건 될 수가 없는 건데 다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게 구체적으로 조서를 받고 기록을 꾸미고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후에 그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그 특별사법 경찰 관리로서의 국정원 직원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부분을 경찰 관리에게 넘기는 게 그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게 뭐 제 막연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가정보원에서는 지금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이관하더라도 그 국가 안보의 공백이나 또는 이 결함이 없도록 뭐 그런 조치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폐지를 하지만 그 대신에 대공정보 수집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대공수사국을 범죄정보국으로 바꿔서 그 조직과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리는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는 그 최종 처리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실무적인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정보원은 다 아시다시피 정보기관이고 그리고 비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에 비해서 다른 수사기관은 조금 더 공개가 되어 있는 그래서 수사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도 간첩을 수사를 하게 되면 간첩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게 된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가정보원보다는 조금 더 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관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점은
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수사까지 가게 되면 정보를 6개월, 1년, 2년 수집한 사람이 스스로 그 정보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내가 6개월, 1년, 2년, 3년 쭉 수집을 해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좀 아무래도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마지막 최종 판단을 다른 기관에서 한번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분명한 그 유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가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고 안보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함께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정보원이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나중에 처음엔 유죄를 받았지만 나중에 수사 과정에 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그래서 무죄가 된 재심 사건이 그 사건이 72건에 이르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1000여 명이 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가 2215억 원을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죠. 안 하고 자기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앉았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유력한 쪽에다가 이제 딱 찍습니다. 그러면 누구 통한다? 거기다 정보장사예요.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또 오다 내려오죠. 그 수행합니다. 하다가 터지면은 저런 댓글 사건 같은 것이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은 나라가 알아주고 조직이 알아줘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 마스터가 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상은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승진을 못해. 그에 비해서 줄대고 살살거리고 막 저 정치 공작하고 또 유력 후배에게 저 정보 갖다 주는 사람 정권 딱 바뀌면은 옛날 월남 패망 후에 배트공 쳐들어온 것처럼 쫙 들어오잖아요. 그날로. 완장차고 영포 그랬고 요번에 초명화 그랬습니다. 물분을 토하시는데 사고는 저 국내 수집에서 다 쳐놓고 왜 우리 수사 쪽에다가 덤터기를 씌우냐 뭐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법안이 주요하게 한 4개가 나왔고 국정원 안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 야당 의원님하고도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뭐 틈난 대로 얘기하는데 대외안보정보원이 뭐냐 무슨 뭐 서비스하는 것 같다. 아예 통일 전략부로 바꾸자. 그래 통전부로 하자. 뭐 이렇게 좀 센 이름으로 가자. 농담도 하고 그래요. 예, 국익엔 좌우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요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 그래서 대통령에게 다른 부처를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나 기관들이 무서워하고 권치화 또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그걸로 상당히 반감될 거 아닌가.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하자 하는 욕구가 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윤덕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정치적 중립의 달성 여부는 원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까지 보십시오. 군사 정부가 끝나고 개발 독재 시대가 끝나면서 이 정보기관에 정말 순환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부가 계속 가니까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뭐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왔으면 됐죠. 근데 앞으로는 정권이 어디로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권 한 2, 3년 차 되면은 어디가 유리할까? 보고 줄 서가지고 누가 그러면 유력한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정보를 수질력 기관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연히
정보의 유일하고 최종 소비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원장이 들고 가지고 칭찬 받으려면은 그 입안의 혀처럼 대통령이 궁금해할 거, 듣기 좋은 얘기, 그런 것만 생산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좀 리모트하게 중간에 범퍼를 하나 넣는 게 어떠냐. 아까 우리 석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뭐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은 뭐 국가 정보위도 있고 정보관도 있고 뭐 중간에 최고 권력자와의 사이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을 도입해야 예. 국정원장이 독대로 인한 정보 왜곡, 그 다음에 또 정보의 정치.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 이건 바로 원장의 요건을 법정화하고 원장의 임기를 저는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이라도 더 길게 해야 된다. 더 길게 해서 그리고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 5년, 6년. 그래 대통령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원장이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이건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허태 회장님,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FBI 국장이 코미 국장이 10년 임기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다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서 해고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인데 이 문제 때문에